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6차시고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항상 활용이 들어가면 어렵죠? 그런데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이제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 뭐만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네, 식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만 잘 세울 줄 알면 이게 이제 어려울 게 없거든요. 네, 제가 하는 거 이제 잘 살펴보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 가지 수량과 관련된 문제 중에는 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준환인의 동아리 회원 31명은 4명씩 또는 5명씩 7대의 바나나 보트에 나누어 탔다. 4명씩 탄 보트와 5명씩 탄 보트는 각각 몇 대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돼요.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미지수 정하기부터 하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맨 마지막 문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4명씩 탄 보트와 5명씩 탄 보트는 각각 몇 대인가? 그렇기 때문에 4명씩 탄 보트를 X대, 5명씩 탄 보트를 Y대, 이렇게 이제 미지수로 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이 방정식 세우기네요. 동아리 회원은 모두 31명이므로 사람은 이제 뭡니까? 보트 이제 4명씩 탄 보트가 X대니까 사람은 4X명만큼 있죠. 그리고 5명씩 탄 보트가 Y대 있으니까 5Y만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람은 4X 더하기 5Y인데 이게 31명이다 하는 등식을 세울 수 있고, 보트가 모두 7대라고 했죠. 그래서 7대의 바나나 보트에 나누어 탔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x 더하기 y는 7. 그런데 여기에 있는 xy, 여기 있는 xy는 서로 같은 xy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다?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1번식, 밑에 있는 걸 2번식 이렇게 세웠네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지요? 뭐 가감법을 하든 아니면 대입법을 해서 풀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감법을 쓴다라고 하면 2번 식에다가 곱하기 4를 할까요? 그러면 4x 더하기 4y는 4, 7, 28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1번 식이 이제 4x 더하기 5y는 31이니까 이렇게 빼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y, 우변은 마이너스 3. 따라서 y는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이제 1번식에다 할까요? 그러면 4x 더하기 15는 31이다. 그래서 4x는 얼마입니까? 16. 따라서 x는 4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x를 이제 4명씩 탄 보트의 대수, 그 다음에 y를 5명씩 탄 보트의 대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식이 이렇게 나와서 4명씩 탄 보트는 4대, 5명씩 탄 보트는 3대이다 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확인하기를 해보면 이제 어떻다? 직접 이렇게 넣어보니까, 대입을 해보니까 맞네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풀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풀면서 이제 틀렸다는 감이 옵니다. 우리가 계산 실수는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y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y를 보트의 대수를 y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러면 이 중간에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고 그런 습관을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확인하기예요.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몇 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7번. 올해 민서와 아버지의 나이의 합은 54살이고, 민서와 아버지 나이의 합, 그리고 5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민서 나이의 3배가 된다. 그럴 때 민서와 아버지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지수 세우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미지수 뭐라고 세우면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 문장을 보고 민서 나이를 갖다가 이제 x라고 하고 아버지 나이를 y로 두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버지 나이를 x로 두고 민서 나이를 y로 둬도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안 헷갈리게 한 다음에 xy 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민서는 몇 살, 아버지는 몇 살 이렇게 나중에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미지수는 이제 뭘 x로 잡고 뭘 y로 잡고 이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정한 다음에 그래, 알고 있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된다? 미지수를 세웠으니까 이제 식 세우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민서와 아버지 나이의 합은 54살이다 라고 했으니까 올해 나이를 구하라고 했죠. 올해 나이를 올해 민서 나이 x, 올해 아버지 나이 y 이렇게 뒀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워야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민서 나이와 아버지 나이의 합은 54살이고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민서 나이의 3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올해 아버지 나이 y 더하기 5 그러면 이게 5년 후 아버지 나이다. 그죠? 5년 후 아버지 나이 이게 뭐다? 5년 후 나이가 5년 후에 민서 나이에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5년 후 민서 나이. 이거에 곱하기 3을 하면 이제 5년 후 아버지 나이가 된다. 라는 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따라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연립 방정식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x 더하기 y는 54. 이게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y 더하기 5는 3의 x 더하기 5 식이 이렇게 이제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식은 이제 좀 보기 편하게끔 바꿔줘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y 더하기 5는 3x 더하기 15니까 이 식은 어떻습니까? 3x 마이너스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양을 적절히 시켜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연립 방정식 따라서 이제 식은 무엇이다? x 더하기 y는 54이고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0이다. 요런 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번식, 이걸 2번식이라고 하면 이제 뭡니까? 방정식 풀이 하면 되겠죠. 식을 풀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1번식 더하기 2번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 계수가 없어지니까 두 개 더하면 이제 좌변은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44가 되네요. 따라서 x는 얼마? 1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x가 11이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 일식에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y는 얼마입니까? 43.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방정식 풀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민서와 아버지의 나이를 각각 구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다. 올해 민서의 나이는 11살이고 그 다음에 올해 민서 아버지 나이는 43살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확인하기는 직접 넣어서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예제 7번을 보도록 합시다. 진주는 주말에 등산을 갔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길을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3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때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산이 있으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온다 생각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랬을 때 뭡니까? 이제 내려갈 때가 이제 더 긴 거리라고 했으니까 대충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음, 뭐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이제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미지수를 뭐라고 세우면 되겠어요? x 킬로미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올라간 거리. 그 다음에 y 킬로미터 이거를 내려간 거리. 요렇게 이제 일단 세우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뭘 알고 있어요? 속력. 이거는 킬로미터 커 아워 요거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속력은 이제 시간분의 거리인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총 3시간 30분이 걸렸다 라고 이제 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거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속력분의 이제 거리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에 관해서 올라갈 때 시간, 내려갈 때 시간 해서 이제 시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이제 되죠? 일단은 시간에 관한 거는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 얼마입니까? 올라갈 땐 시속 2km로 걸었다고 했죠? 그래서 2km per hour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제 2km per hour 분의 x 킬로미터.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이제 얼마예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갈 때는 시속 4km로 이동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 중에서 y 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뭡니까? 여기 이거 킬로미터 약분되면서 h분의 1 이게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h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총 다 더하면 얼마다? 3시간 30분이라고 했으니까 3시간 더하기 2분의 1시간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예쁘게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2분의 7이다. 식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식이 있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울 수 있는 식은 뭐예요? 올라갈 때의 거리 x, 내려올 때의 거리 y라고 하면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이제 더 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에 이만큼 더하면 y가 된다. 식이 이렇게 이제 세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연립 1차 방정식 여기서 세울 수가 있고요. 이 식을 계산하기 좀 편하게 바꿔보면은 이 등식이니까 양변에 곱하기 4를 해봅시다. 그러면 2x 더하기 y는 뭡니까? 14. 요 식이 이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번식, 이거를 2번식으로 하는 연립 방정식을 세웁니다. 따라서 이제 식을 세우면 이렇게 해서 y는 x 더하기 2 그리고 2x 더하기 y는 14 해가지고 1번식, 2번식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입법을 사용해 봅시다. 1식을 2에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죠? 2x 여기다 적지 말고 요 밑에다가 적을게요. 요렇게 칸이 있다 치고 요 밑에다가 적겠습니다. 1식을 2식에 대입을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y, 여기 있는 y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y 대신에 여기에 있던 x 플러스 2를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2x 더하기 x 더하기 2는 14 이렇게 이제 대입한 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3x는 10이다. 따라서 x는 4. 이런 결론 얻게 됩니다. x가 4니까 이걸 갖다가 1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1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는 얼마? 6이다. 그래서 따라서
올라갈 때 거리는 x가 4니까 4km이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거리는 6km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미지수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식을 이렇게 이제 1번식이랑 2번식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해결을 해줍니다. 그죠? 해결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용 문제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안 할까 하다가 이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길래 이게 어렵나 싶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읽어봅시다. 준호네 학교의 작년 2학년 학생 수는 330명이었다. 어이구 많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 수는 20%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1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2명이 증가하였다.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알기로 맨 마지막 문장에서 미지수를 정했는데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여학생 수를 x라고 정하면 y는 뭐지?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면 y는 무엇으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읽다 보면은 2학년 학생 수가 330인데 이 중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갈랐잖아요. 여학생에 이제 대비되는 이제 미지수는 뭐가 되겠어요? 남학생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학생을 갖다가 x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세울 때 여기서 이제 여학생 의 수, 이거를 갖다 x라고 잡고요. 그러면 남학생의 수, 이거를 y로 이제 잡고 시작을 하는 거죠. 문제를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작년 2학년 학생 수는 330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 했다. 그랬을 때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여학생 x, 남학생 y,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y는 330이네 이렇게 이제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뭘 놓쳤죠 제가? 방금 뭘 놓쳤습니까? 식을 세울 때 지금 작년 2학년 학생 수가 33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올해의 여학생 수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다? 지금 이거 놓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계산이 좀 더 편할까? 라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더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년 여학생 수 x 그리고 작년 남학생 수 y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면 이 식은 이제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울 때 이거를 x, y를 갖다가 올해 여학생 수, 올해 남학생 수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나락을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 편한 대로 일단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작년으로 세울 수도 있고 올해도 세울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러면 작년으로 세운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작년 여학생 수 x, 작년 남학생 수 y. 이게 이제 풀이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이가 되겠습니까? 작년 여학생, 작년 남학생 다 하면 330명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는 20% 증가라고 했죠. 남학생 수 20% 증가는 어떻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냐? 작년에다가 1.2 이렇게 이제 곱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식이 왜 이렇게 되냐? 이제 뜯어보면 이제 작년에다가 작년의 증가분이 20%라고 했죠. 그래서 이만큼을 더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에는 이제 1이 곱해져 있고, 그래서 뭐다? 1 더하기 0.2 여기에다 곱하기 y 두 배 법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이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학생 수 10% 감소 이거는 어떻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여학생 수 10% 감소. 이거는 0.9x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0.9x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작년 있었는데, x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감소했다. 작년에 이제 10%. 이렇게 이제 해서 뭡니까? 여기에는 곱하기 1이 있고, 그래서 x 공통인수 묶어내면, 이제 이 식은 x 묶어내면 1 빼기 0.1이다. 라고 해서, 뭐다? x 곱하기 0.9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0.9x. 요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0.9x. 올해입니다. 올해식은 0.9x에다가, 뭐 합니까? 그 1.2y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얼마다? 전체적으로 12명이 증가하였다라고 했죠. 작년에 330명이 있었는데 12명이 증가했다. 해서 식이 이렇게 이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식 세우는 게 좀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갖다가 풀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걸 1번식이라 하고 이거 2번식이라 하면 이 식을 변형을 일단 해야 되겠네요. 2번식을 변형을 하면 양변에다가 10을 곱하면 되겠죠. 2번식을 변형해가지고 이제 2번식에다가 곱하기 10을 해보면 9x 더하기 12y 이거는 얼마예요? 3, 4, 2에다가 0 하나 더 붙인 요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것도 3의 배수고 이것도 3의 배수고 이것도 3의 배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변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다? 2번 식에다가 3분의 10을 곱했다 생각을 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3x 더하기 4y는 1, 1, 40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2번 프라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1번식에다가 이제 곱하기 3을 해주고요. 그러면 3x 더하기 3y는 990이다. 식이 이렇게 이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프라임식은 3x 더하기 4y는 1140이다. 식이 이렇게 되어서 빼면 되겠죠? 빼면은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이거는 빼주면 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따라서 y는 150이다. 가 되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는 330 마이너스 150이 되니까 180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따라서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작년 여학생은 180명 이므로 올해 여학생은 몇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작년보다 어떻게 됐다? 요렇게 됐다라고 했죠. 10%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180 곱하기 0.9 이거 해줘서 이제 18 곱하기 9 해주면 72, 162명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식을 풀이 해가지고 올해 여학생 수 이거를 갖다 x라 하고 올해 남학생 수 이걸 갖다가 y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올해 여학생 수 더하기 올해 남학생 수를 하면 작년보다 12명이 더 늘었다 라고 하는 식 이거를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했다. 라고 하는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작년은 어떻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작년 남학생 수를 y'이라고 하면 y'은 이제 뭐다? y'에다가 1.2를 하면 이제 y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y'은 1.2분의
1y, 즉 12분의 10y다. 그래서 6분의 5y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 수는 10% 감소했다라고 하는 요 말이 작년에서,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x라고 하면 이제 작년 x 프라임에 대해서 0.9x 프라임은 x다. 식이 요렇게 되죠. 그래, 요것도 이제 요렇게 이제 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작년의 여학생 수 x 프라임은 뭡니까? 0.9분의 1x, 즉 9분의 10x다. 식을 요렇게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 인원으로 요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9분의 10x 더하기 6분의 5y를 하면 이거는 작년 330명이다. 식이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342, 올해 합은 340이고 작년의 합은 330이다 해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1번식, 요거를 갖다 2번식이라고 놓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적당히 바꿔줄 수가 있겠죠. 아유, 요것도 계산이 빡세 보이네. 자, 그러면 이제 2번식에다가 식을 변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9랑 6의 최소 공배수 뭐가 있죠? 36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다 곱하기 36을 갖다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9랑 36 곱하면 4죠. 그러니까 40x 더하기 6, 5, 30, 30y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네, 하면은 여기에 양변에 36을 곱했으니까 33 곱하기 36이죠. 33 곱하기 36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래 곱하면 어떻게 돼요? 3, 3은 9, 그 다음에 3, 6, 18, 그 다음에 3, 6, 18, 3, 3은 9 이렇게 이제 되네요. 그래서 8,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 올리면은 1, 1 이렇게 이제 되어서 1, 1, 8, 8 이렇게 됩니까? 그죠? 여기다 0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 10, 10, 10 요거 이제 나눠줘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식에다가 곱하기 10분의 36을 할게요. 그러면 4x 더하기 3y는 1188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번 프라임식이라고 할게요. 2번 프라임식이랑 이제 1번식이랑 이렇게 이제 연립을 시켜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해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식에다 곱하기 3을 해줍시다. 그러면 3x 더하기 3y는 342 곱하기 3 하면은 2, 3은 6, 32,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x가 나오네요. x는 그래서 8에서 6 빼면 2고요. 그리고 이제 8에서 2 빼면 6이고 1 이렇게 이제 되네요. x는 162. 따라서 뭡니까? 올해 여학생은 몇 명이다? 162명이다. 요런 이제 요렇게 이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죠? 어떤 게 이제 쉬운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아무거나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2개나 나오네. 아이고, 그래. 어려울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준호네 학교에 이제 2학년 학생 수 이렇게 있을 때 작년 대비해서 20% 증가, 여학생은 10% 감소라고 하는 이거를 좀 신경을 쓰면 되네요. 그죠? 10% 감소는 이렇게, 20% 증가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 위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했었고, 만약에 그래서 올해 학생 수를 XY로 잡으면 이제 작년 증가, 작년 감소, 절대 이거 아닙니다. 작년, 올해 거에 그러면 20% 감소하면은 작년 거가 되겠네. 식이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했다는 말이 이제 올해 대비해서 작년이 20% 감소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봐도 어떻습니까? 올해 거의 이제 뭐다? 6분의 5배 한 만큼이 이제 작년의 비율인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제 요렇게 이 값이니까 이 과정을 이제 단디 기억해 놓고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활용한다고 수업 좀 길게 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수업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